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갑을 찬 채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이 전 위원장이 3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23일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행범이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면 불법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고도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글을 올린 시점은 대선이 있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때라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요건에도 맞지 않는 체포를 추석 연휴를 바로 코앞에 두고 이렇게 무도하게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3차례 요청서 발송과 구두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며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체포영장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수고 많았어요. Goodbye and see you. 또 보자라는 마지막 퇴근길 인사를 남겼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집행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직후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밝힌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알려져 있고요. 서울 강남 모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지금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쯤에 체포영장 집행을 했다고 하네요. 김용남 위원님, 네. 올 3월에 이진숙 당시 이제 현직 방통위원장이었죠.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또 어떠한 정치 운동 내지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근데 금년 3월에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이 그런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의무에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체포영장은 어쨌든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발부가 된다는 것이죠. 법원의 1차적인 심사를 통과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어떤 체포의 적법성, 불법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법한 체포였던 것이고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기 전까지는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었을 터인데 뭐 계속 출석에 불응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사실 예상 바뀌었습니다. 오후 4시쯤에 저희도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저도 이 SNS상을 통해서 이 체포 소식을 공유하는 분들이 이거 진짜냐? 그러니까 경찰이 체포해서 압송한다는 게 진짜냐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압송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몇 차례나 출석을 통보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영남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영장을 집행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집행한다고 하시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자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관련해서는 사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규제, 그러니까 말로 하는 그 것들은 좀 풀고 돈으로 하는 선거는 잘 잡자, 규제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의사 표현을 가지고 체포까지 할 사안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어떤 선거에 임박했냐고 상황을 짚어보면 파면 선거 직전이죠. 올 4월 2일에 교육감 한 자리 그리고 광역 또 기초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재보선 선거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투표율이 높진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4월 2일 재보선을 앞두고 한 1, 2주 전인 올 3월 23일에 현직 방통위원장 신분인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께 보내는 공개 질의라고 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린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화면의 이 글이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핵심 혐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좀 정치적이다라고 좀 반발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뭐 제가 뭐 국민의힘 소속이 그러신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1948년 이후로 한미 관계도 지금 최악으로 흐르고 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적인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 지금 사상 유례 없는 지금 대법원장을 흔들고 청문회를 하지 않나. 특히 법치주의 가장 핵심인 인신의 자유를 이렇게 함부로 제한하고 구속해도 되는가. 얼마 전에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구속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체포영장을 한 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건데 4월 1일 날 보선에 과연 이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즉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쓴 거는 이런 거죠.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당시에 민주당에서 직무유기다, 현행범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통위의 국회가 민주당이 추천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도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래서 좀 임명을 해달라, 추천을 해달라 그런 취지의 SNS 글인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특히 4월 2일 날 보궐선거에 미쳤다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특히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변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르면 최초로 출두 요구를 한 게 이제 9월 초인데 계속해서 이제 출두에 대해서 출두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말했고 특히 9월 27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출두 요구를 했을 때 그때는 또 이제 국회에 이제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출두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무조건 경찰이 이렇게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전직 장관급 방통위원장을 그냥 그 자택에서 체포를 해서 압송을 한다?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치주의적인 면에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원칙을 무시한 어떤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아까 김용남 의원이 짚어준 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경찰이 집행한 것이다. 집행을 한 것이니까요. 김희정 의원님, 사실 앞서 현직일 때 특정 정치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논란이 됐었고 그런 구설수가 많이 올랐는데 역시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개가 의율이 됐습니다. 네, 그 직무정지 상태일 때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했던 발언 때문에 감사원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었죠. 사실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자체로도 사퇴를 촉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작년에 1년 전에 고발되었던 그 법카 유용 사건 혐의 있었잖아요. 업무상 배임 혐의. 이거 관련해서도 고발된 지 1년 만에 올 7월 초에 이제 처음으로 소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전 위원장 관련한 이
사건들에서는 조금 되게 만만대로 지금 이게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죠. 예. 지금 오늘 이 체포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4월 30일 날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월 달에 페이스북에 올린 이 글과 관련해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위반, 예.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금지 이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정치운동, 정치적 발언 금지한 것, 여기에 대한 위배가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동안 몇 차례 요청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이 이 체포영장을 요청했을 때 법원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압송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표현들이 그렇게 보도가 속보로 뜨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로 지금 데리고 간다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뜻밖의 지금 상황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압송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뭔가 그 비인권적인 뭐 인권을 유린하는 듯한 그런 일처럼 비춰지는 그 단어 때문에 조금 반응들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사법부가 정상적인 영장 발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또는 사퇴, 또 뭐 헌법 재판 소원과 같은 제도적인 변화, 대법원 증언과 같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들이 예. 사법부를 굉장히 압박하고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정치적 행보를 함으로써 이번에 영장 발부가 된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한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신 구속이라는 그 법치주의의 원칙이 일부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민주당의 어떤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렇게 마치 알아서 기는 듯한 모습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울 강남구 모처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택 인근에서 오후 4시쯤 서울 영등포 경찰서 담당자들이 체포를 해서 현재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데리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혐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속보가 떴을 때 법인카드 관련이냐, 법인카드 관련으로 체포가 됐냐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몇 차례 출석해서 수사를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체포영장이 발부될 소지는 없고, 다만 앞서 김유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4월 말쯤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몇 차례 이진숙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청했는데 협조가 되지 않아서 그 점을 근거로 해서 체포영장을 신청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영등포 경찰서 도착하면 이 수사를 받고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으로 오늘 오후 4시에 체포를 했다고 하면 예. 일단 수사기관에서 48시간까지 신병을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통상 36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아니면 뭐 풀어줄지를 보통은 체포 시한 12시간 전까지는 결정하도록 운영을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장은 내일 모레 오후 4시까지가 체포 시한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한 12시간 이전에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검찰에 신청하는 것이죠. 그거를 하든지 아니면 조사 후에 일단 석방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낼지를 예.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은 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